안녕하세요. 스버프입니다. 프로토 승부식 48회차 이 주중회차 K리그 1 오늘 수요일 저녁에 펼쳐지는 9라운드 4경기 분석인데요. 어제 펼쳐졌던 경기는 인천과 울산의 경기는 뭐 인천이 패했고 포항과 수원의 경기는 포항의 승으로 저희가 어제 올려드린 영상이 적중을 했는데 뭐 저희는 거기 이제 지루나와 레알 마드리드를 같이 샀다가 그게 부러져 버렸는데 K리그만 구매하신 분들은 적중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펼쳐지는 경기들도 분위기가 좋은 팀들과 다운된 팀들의 맞대결이 있고 그다음에 이 수원 FC와 대구 이 라스냐 세징야냐 확실한 이 공격수들을 보유한 팀들의 대결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4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이 강원과 서울인데 강원의 첫 승이 과연 언제 찾아올까요? 이 통산 전적에서는 강원이 열세지만 최근 10경기는 좀 팽팽한 기록으로 나오고 있죠. 먼저 홈팀 강원입니다. 뭐 저희 예측과 달리 광주 원정에서 굉장히 웅크린 수비적인 축구로 이 광주의 돌격 축구를 잘 막아냈습니다. 광주에게 패할 것 같았는데 무승부를 거두면서 그 고비를 넘겼죠. 노련한 이용희 선수가 합류하면서 이 쓰리백 라인의 변화를 줬습니다. 이 강원이 정통 센터백을 김영빈 선수 한 명만 세웠었는데 이 이용희 선수가 합류하면서 쓰리백 라인의 변화를 줬고요. 광주의 속공을 의식을 해서 이 라인을 완전히 내리면서 대응을 했죠. 이 세트피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트피스 외에는 위협적인 장면이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경기 막판에 그 광주 라인을 올린 광주의 뒷공간을 좀 공략을 하긴 했죠. 이 5백 형태로 아예 내려서면서 90분 내내 잘 틀어 막았고요. 92분 후반 추가 시간 광주가 막 라인을 올렸을 때 이 결정적인 찬스를 양현준 선수가 놓친 게 굉장히 강원 입장에서는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뭐 공격은 잘 안 됐지만 이 수비적인 전술 대응이 굉장히 돋보였던 강원의 광주 원정 경기였죠. 그리고 서울입니다. 저희 예측처럼 이 슈퍼매치에서 완승을 거뒀죠. 3대1 완승을 거뒀습니다. 뭐 경기력도 차이가 났고 선수단의 퀄리티에서 확실히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이 3-4-3 형태로 수비 전술에 변화를 줬습니다. 이 포백 형태에서 3백 형태로 변화를 줬고 이게 잘 적중을 했고 근데 뭐 사실 수원의 공세가 그렇게 매섭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이 중원 싸움에서 주도권을 쥐고 이 상대를 완전히 운영을 했습니다. 패스 플레이가 중앙에서 살아나면서 이 공격 지역에서 파이널 소드 지역이죠. 이쪽에서도 공격의 퀄리티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나성호 선수가 아마 4경기일 거고 황의조가 2경기 이런 식으로 연속 득점도 터트렸었고 황의조 선수가 2경기 연속 득점이 아니네요. 이게 대구전하고 포항 원정에서는 나성호만 요건 저희 잘못 기재가 됐네요. 킹 마스터들이 워낙 많은 만큼 뭐 기성용, 팔로세비치, 나상호 이런 킹 마스터들이 많은 만큼 이 세트피스 상황이 굉장히 위협적이고 오스마르 선수도 굉장히 높은 타점에 이 공격 가담을 보여주기도 하죠. 홈에서 이 골폭축을 터뜨렸던 서울입니다. 이 경기력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졌죠. 초반 광주 이정효 감독에게 무슨 뭐 그런 축구라는 표현을 듣기도 했지만 서서히 황의조 선수가 적응을 해 나가면서 이 전체적으로 팀의 경기력 자체도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배당은 뭐 서울이 최근 기세가 좋았던 만큼 정배당을 받은 상황이고요. 다시 수비적으로 내려설 강원입니다. 이 서울 황의조 나상우 이런 공격진들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선 수비적으로 나설 거고 서울은 골게터들이 물이 많이 올랐죠. 공세를 펼칠 겁니다. 다만 이 강원이 수비적으로 내려선다고 해도 이 세트피스 수비에서 이 결과가 판가름이 날 것으로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데 이 서울의 세트피스가 굉장히 위협적이거든요. 강원이 세트피스 수비에서 제공권의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만큼 이 경기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판가름이 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강원의 패 핸디를 받는다면 뭐 그렇게 많은 골차가 나지는 않을 언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광주와 제주의 경기인데요. 이 돌격축구가 한번 브레이크가 걸렸죠. 광주의 돌격축구가. 두 팀의 통산 전적은 팽팽했지만 최근 10경기로만 놓고 보면 좀 광주가 열세였습니다. 먼저 광주입니다. 이 강원 상대로 뭐 특유의 돌격 축구를 선보이면서 승리를 할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이 완전히 라인을 내린 밀집 수비를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주중 경기였던 만큼 선발 명단의 변화를 좀 많이 줬던 광주였습니다. 이 라인 내는 상대에게는 조금 아쉬운 부분. 그래서 오히려 이 대구 원정에서처럼 허율 산드로 이런 투톱 체제로 나와서 좀 공중볼 경합도 시키고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죠. 이 중앙 수비수들, 이 외국인 중앙 수비수들까지도 깊게 침투하면서 골문을 노렸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세트피스 찬스를 못 살린 부분도 좀 아쉬웠습니다. 막바지에 이 라인을 올리면서 승리를 노리면서 라인을 올리다가 치명적인 역습을 허용하면서 아주 혼쭐이 날 뻔하기도 했죠. 약간 한 템포 쉬어간 느낌의 광주였습니다. 이 특유의 스타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원정팀 제주입니다. 저희가 전북과 좀 팽팽한 경기 그래서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했는데 경기 내용은 제주가 훨씬 좋았어요. 경기 내용은 좋았는데 아쉽게도 결과는 챙겨오지 못했던 제주죠. 경기를 주도하고도 결과를 못 냈던 이 전북과의 경기입니다. 이 헤이스가 오른쪽 측면에서 안현범과 호흡을 맞추니까 이 오른쪽 측면이 굉장히 위협적인 라인이 돼버렸죠. 유리 조나탄 선수는 이 중앙에서 버텨주는 것도 있지만 내려와서 공을 받아서 침투하는 선수에게 연계해주고 이런 이타적인 플레이도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최근 제주에 있었던 공격수들 중에서 외국인 공격수들 중에서는 가장 이 선수 퀄리티가 높아 보였습니다. 실점 장면에서 좀 아쉬운 게 수비수들의 숫자가 많았는데 이걸 걷어내지 못하는 부분이 좀 아쉬웠죠. 그 킹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은 만큼 중거리 슈터들이 많은데 뭐 이창민이라든가 예, 구자철 선수도 있고 뭐 안현범 선수의 슈팅도 좋고 근데 이게 좀 그런 중거리 슈팅에 좀 의존하는 모습이 좀 아쉬웠습니다. 이주영 선수가 이 경고 누적 퇴장을 당하게 됐는데 이 왼쪽 측면 수비수에 아무래도 최근에 이주영 선수가 주로 기용이 됐었기 때문에 뭐 정훈 선수를 좀 올려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어느 정도 공백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수적 우위를 살리려 후반 공세를 펼치다가 또 마지막 역습에 무너지기도 했던 제주의 지난 홈 경기였죠. 최근 기세가 좋았던 광주인 만큼 광주의 정배당입니다. 가용자원 폭이 굉장히 넓은 광주입니다. 이정효 감독이 팀을 굉장히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뭐 주중에 경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스쿼드의 폭이 넓은 만큼 큰 우려는 없을 것 같고 엄지성 선수도 아무래도 복귀가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수비적으로 내려선 뒤에 측면을 활용할 제주와 광주의 굉장히 팽팽한 경기가 될 것 같은데 이 측면 싸움에서 광주가 이겨낼 경기로 예상이 됩니다. 이 광주의 승, 핸디부, 언더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제주의 수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김동준 골키퍼의 선방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만큼 이 골키퍼 또 광주의 김경민 골키퍼도 굉장히 선방 능력이 뛰어나죠. 많은 골이 나오지 않을 경기로 예측이 됩니다. 전북과 대전의 경기인데요. 어쨌든 결과를 찾아낸 전북입니다. 뭐 통산 전적이나 최근 맞대결 전적 뭐 다 전북이 우세하죠. 홈팀 전북은 제주 원정에서 저희가 좀 힘든 경기 무승부를 예측을 했었는데 결과를 뽑아냈습니다. 이 중원 싸움에서 밀리면서 경기 주도권은 내줬는데 이게 중원에서 밀리다 보니까 하파실바 이 체중막 원톱도 공을 받아주러 중원 쪽으로 아주 자주 내려오는 플레이를 보여줬죠. 이 경기는 밀렸지만 이 송민규 선수의 원맨쇼로 선제골을 뽑아냈고 이 김정은 골키퍼도 경기를 뛰면서 성장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 이동준 선수가 이 좀 거친 파울을 당한 뒤에 교체를 쩔뚝거리면서 됐는데 아무래도 또 부상을 당하지 않았을까 되는 의심이 듭니다. 이 하파실바도 이 경고 누적 퇴장으로 이 결장을 하게 됐고 김상식 감독도 퇴장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 벤치에 앉을 수가 없죠. 이 송민규와 한교원 이런 날개들의 활약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밸런스는 아직 조금 부족해 보이는 전북이죠. 원정팀 대전입니다. 대구 원정에서 저희가 좀 서로 난타전을 펼치면서 비기지 않을까 예측을 했는데 아쉽게 패하고 말았죠. 수비 집중력에서 조금 또 아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세종 선수가 복귀하면서 이 중원의 안정감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주세종이 뒤에서 받쳐주고 이진영과 이현식이 공격적으로 밀어주고 박스까지 침투하고 이 미드필드 조합이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창규 골키퍼는 다시 한번 또 선방쇼를 펼치면서 이 팀을 뭐 실점 위기를 많이 구해내긴 했는데 이 조현민 선수의 조금 느슨한 수비 또 다시 한번 또 PK를 내주는 아쉬운 부분이 보였죠. 밀집 수비를 펼치는 상대를 하는 이 공격 전개는 조금 아쉬움이 보였습니다. 본인들이 강하게 압박을 하고 프레스를 해서 상대 실수를 이끌어내서 거기서 강력한 슈팅 이런 걸로 골을 뽑아내거나 역습 상황에서 레안드로나 김인균을 활용하는 이런 모습은 확실히 공격적으로 검증이 됐는데 아예 웅크리고 라인을 내린 팀을 상대로 해서 뭔가 쪼개나가고 하는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그나마 후반에 이 마사가 투입이 된 후에는 이런 밀집 수비를 상대로 주고 들어가고 움직이는 이런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조금 해법을 보여주긴 했죠. 경기력이 확실히 준수한 수준에 올라와 있으면 확인한 대전이었습니다. 근데 수비 집중력은 여전히 좀 부족했습니다. 이창근 키퍼의 선방이 없었다라면은 한 골차 승부가 아니라 더 많은 실점이 있었을 수도 있었어요. 전북이 정배당을 받은 상황인데 이렇게 배당 차이가 큰 만큼 실력 차이가 나진 않을 경기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최근 전북이 결과는 챙겼지만 이 밸런스 분위기가 많이 다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대전은 결과는 놓쳤지만 자기들이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상승 기류를 타고 있는 팀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내용을 떠나서 결과를 가져온 전북이지만 이 하팔실바가 최근에 원톱 역할을 잘 해줬는데 이번 경기 나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구스타보를 믿고 측면에서 승부를 봐야 될 전북이 될 것 같습니다. 느슨한 대전 수비 집중력이 관건이죠. 이거를 막아낼 수 있을지가.
전북의 승, 핸디 무, 오버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 경기 수원FC와 대구의 경기죠. 수원의 라스냐, 대구의 세징야냐. 두 팀의 전적은 통산인정 팽팽했지만 최근에는 이 수원이 조금 열세가 있었죠. 예, 수원FC는 저희가 인천 원정에서 우세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 상대 신예 공격수에게 흔들리면서 비기고 말았죠. 윤빛가람이 컨트롤 미스로 실점하는 초반에 좀 불운이 있었습니다. 이 공격적인 운영은 괜찮았지만 수비 밸런스가 굉장히 관건인 수원FC죠. 넣는 만큼 실점을 하기 때문에 요걸 조금만 더 줄여준다라고 하면은 상위 스플릿 쪽에 포함이 되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대를 강하게 압박해서 볼을 빼앗고 이걸 이승우가 크로스로 연결해서 이 라스의 헤딩골까지 전개가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무릴로와 윤빛가람의 아주 깜짝 놀랄만한 콤비 플레이로 윤빛가람이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는 발리슛 동점골을 뽑아냈죠. 이 윤빛가람의 파트너 수비형 미드필더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클 수원FC입니다. 박주호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선수임에는 맞지만 아무래도 나이가 있는 만큼 새롭게 영입한 김선민 선수가 조금 더 출전 시간을 늘리던가 변화가 필요한 수원FC죠. 라스를 앞세운 이 공격력은 합격점이죠. 이 수비 불안 요소가 아직 여전히 큰 수원FC입니다. 원정팀 대구입니다. 대전과 난타전 끝에 비기지 않을까 예측을 했지만 세징야를 앞세운 날카로운 한방 결국에는 1대0 승리를 거둬냈고요. 이 수비 전술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이 거친 플레이로 대전을 막았었습니다. 이 경고를 무려 4장이나 받았죠. 이 세징야를 향한 공격 전개는 확실히 매서웠습니다. 단 한 번에 후방에서 세징야를 향한 단 한 번의 패스가 득점 찬스로 연결된다라는 거. 이건 상대 팀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이죠. 오른쪽 측면에 나오는 이 황재훈 선수가 어린 선수인데 굉장히 집념 있는 돌파로 PK를 획득을 해내면서 이걸 세징야의 골로 연결이 됐죠. 에드가 선수 연계 플레이나 이런 거 다 좋았고 마무리 슈팅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만 더 날이 풀리고 따뜻해진다라면 에드가의 골폭풍도 터질 것 같습니다. 후반 상대 공세에 많이 휘둘렸는데 이 3백 수비 라인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비적으로 잘 막아섰던 경기였는데 후반 막판에 상대가 막 공세를 밀고 들어왔을 때 이 3백 라인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도 원체 수비적으로 많이 내려서 있었기 때문에 실점을 다행스럽게도 하진 않았습니다. 세징야의 힘을 확실히 확인했죠. 무실점 경기를 했지만 수비 집중력을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었던 대구였습니다. 배당은 수원FC가 조금 더 낮게 나왔는데 뭐 이 승패를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두 팀의 전력입니다. 확실한 골게터를 보유했고 수비 밸런스가 흔들리는 이 비슷한 성향, 비슷한 상황의 두 팀인데요. 아무래도 난타전이 예상이 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 경기는 무승부, 핸디를 받게 되면 수원이 패가 되겠죠. 오버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추천픽 안내드립니다. 이 강원과 서울의 경기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언더가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강원이 지난 포항 원정에서도 먼저 선제골을 넣고 의도적으로 거의 전원 수비를 펼치다 보니까 포항이 후반 막바지에 이호재 선수의 가까스로 한 골 넣으면서 간신히 비겼거든요. 그래서 승패를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서울이 최근 이 공격수들의 퀄리티가 높아졌기 때문에 서울이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강원의 밀집 수비 그리고 강원이 내려섰다가 김대원이나 양현주를 향한 이 카운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비 라인의 발이 좀 느린 편인 서울 입장에서는 과도하게 라인을 올리기도 힘들 그런 경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더를 추천을 드리고요. 광주와 제주의 경기는 광주의 승이 가장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이 측면에서 승부가 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주말 경기에서 쉬었던 선수들 위주로 광주는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체력적인 우위를 점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승 확률이 가장 높아 보이고요. 전북과 대전의 경기, 이 경기도 이 전북의 승리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오버 확률도 꽤 높아 보이는데 전북 선수들이 아무래도 이 팬들의 뭐 응원 보이콧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 제주 원정에서 이겨내고 왔기 때문에 뭐 밸런스 전체적인 중원의 밸런스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백승호 선수도 부상에서 회복되고 계속 경기를 출전을 하고 있고 뭐 아마노도 있는 만큼 뭐 전북의 승리 확률이 가장 높아 보이는 픽이고요. 수원과 대구의 경우도 이거는 뭐 승부패를 예측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확실한 골게터들의 활약으로 오버가 확률이 가장 높아 보이는 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추천 픽처럼 이 강원의 언더, 광주의 승, 전북 승, 수원 오버 이렇게 해서 10.1배 이렇게 투표지를 구매를 했고요. 저희는 48회차 저희 수요일 날 발행되는 48회차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곧 다가올 주말 승무패 회차와 주말 K리그 영상과 다른 해외 리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